네, 트래블즈입니다. 배경 엄청 시원하죠? 지금 몸은 멕시코에 있지만 마음은 동남아에 있습니다. 한국인이 살기에는 정말 동남아가 제가 보기에는 은퇴 후에 살기에는 정말 좋은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6월 여름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동남아 여행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신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어떤 글을 올리시냐면 너무 더워 죽겠다. 비가 너무 온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남아는 가장 성수기가 11월, 12월, 1월, 2월입니다. 그때 가장 지내기가 정말 좋습니다.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시원한 때고 푸켓 같은 곳,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가장 중간쯤에 있는 푸켓 같은 경우에는 가을 날씨도 보이거든요. 그때가 또 가장 바람도 잔잔하고 뒤에 배경처럼 에메랄드빛 바다 이게 가장 이쁠 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일단 여름에 휴가를 내서 가장 가깝고 이국적인 동남아에 가세요. 그리고 그 시기, 봄부터 여름이 가장 비행값이 싸거든요. 특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남아에 가시는데 가셔서 정말 3월, 4월, 5월 이때 엄청 더운 그야말로 생물이 살기 너무 힘들 정도로 뜨거운 햇볕 아래서 쪄죽음을 침통더위를 경험하시고 또 5월, 6월, 7월 같은 경우에는 우기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호텔 가격이라든가 비행기가 특가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이제 또 가십니다. 가시면 이제 호캉스를 하시죠. 왜 호캉스를 하시냐면 밖에 비가 너무 오기 때문에 호텔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남아를 무비자로 1년간 머문다면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동남아 9개국에서 한 달 살이를 했었거든요. 뭐 2달 사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은퇴 혹은 이제 요즘 노마드족들이 많으신데 뭐 1년 정도를 잡고 우리나라가 이제 비자 파워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3위잖아요. 이 무비자의 파워로 월별로 동남아 어디에서 지내면 가장 좋을지 이거를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월부터 시작을 할게요. 푸켓입니다. 왜 난데없이 푸켓이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사실 대체적으로 동남아는 11월, 12월, 1월, 2월 이때 가장 살기 전체도 다 좋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은 푸켓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때 푸켓은 성탄절 분위기가 있고 또 가을 분위기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이제 불어옵니다. 지내기 너무 좋고 여러분들 이제 동남아 가시면 길거리 음식들, 야시장 음식들 드시는데 날이 선선하기 때문에 부패 가능성이 다른 때보다는 훨씬 줄어듭니다. 습도도 제일 낮을 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먹거리도 안전한 편이고 과일도 맛있을 때입니다. 물론 단점이라고 한다면 12월이기 때문에 전 세계 티켓 가격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대신 장점이라고 하면 12월에는 또 행사도 굉장히 많아요. 푸켓에서. 스테이지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일단 여름보다는 뭔가 길거리에 이런 장식이라든가 휴양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봄이라든가 여름에 가시면 푸켓도 너무 덥고 너무 습도가 높거든요. 어디 나다니지도 못합니다. 12월에 가셔서 세계에서 온 여러 관광객들과 함께 어우러지시면서 파통 비치를 거니시기도 하고 그리고 파통 스트리트 거리에서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은 방콕, 파타야 이쪽입니다. 방콕과 파타야는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방콕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력이 많고 몰링 가기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파타야는 차로 이제 3시간, 비행기는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남아 가신 김에 방콕이라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에도 머무시고 그리고 파타야에 가서 이제 물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은 방콕 파타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월은 치앙마이로 올라가십시오. 치앙마이. 치앙마이로 올라가셔서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한 달 살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이 정말 치앙마이도 지내기 너무 좋은 시기고요. 4월부터는 굉장히 더워집니다. 게다가 이제 산이 많기 때문에 모기가 상당히 많은 곳이 치앙마이거든요. 그래서 2월은 상대적으로 모기가 덜 있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치앙라이라든가 치앙으로 시작되는 여러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까지 렌트카로 한번 쑥 다녀오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3월. 3월은 베트남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동남아시아가 3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나마도 3월은 베트남이 아직까지는 막 더워지기 시작하기 바로 전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길잖아요. 1000km가 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1월, 2월에 베트남을 가시면 굉장히 흐린 날씨, 답답한 흐린 날씨, 우울증 걸리기 좋은 그런 흐린 날씨를 경험하시게 되는데 3월부터는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날씨도 4, 5, 6, 7보다는 덜 덥고 비도 적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딱 3월은 베트남을
하노이부터 호치민까지 한번 쫙 투어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나라가 갈 곳도 많고 지역별로도 특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기 좋은 나라고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 3위 안에 늘 드는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음식도 참 맛있고 한국 사람들 입맛에도 맞죠. 자, 그 다음 4월입니다. 4월은 미얀마를 한번 도전해 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미얀마가 지금 내전이 있긴 한데 관광객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베트남과 가까운 미얀마를 대략 비행기로 2시간 이상 걸리긴 하는데 동선상으로는 이렇게 미얀마를 들어가셔서 거기서 한 달 4일 하시고 우리나라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감성을 한번 경험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동남아 여행자들이 바간을 굉장히 추천하거든요. 의외로. 가장 좋았던 것이 어디야? 그러면 바간이었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 관광객도 그렇고 한국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다섯 번째입니다. 미얀마 여행을 이제 4월에 마치시고 5월은 비행기 타고 쭉 내려오셔서 랑카위, 말레이시아 랑카위와 페낭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랑카위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섬이고요. 가장 선셋이 이쁜 곳 중 하나입니다. 저는 랑카이에 한 20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매일 저녁마다 선셋을 보러 나왔어요. 진짜 구름이 너무나도 멋지거든요. 제 지금 화면 뒤에 보이는 이런 정난원이 있는데 노을이 너무 이뻐요. 너무 빨갛게 불타오르는 이런 엄청난 노을이 여러분들 기다리실 거예요. 코타키나발루가 세계 3대 선셋 명소라고 하는데 저는 랑카이가 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바다가 막 이런 에메랄드빛 바다는 아니거든요. 여름에 가시면. 그래도 그 선셋을 보면서 해변가에 있는 여러 술집에서 칵테일이라든가 맥주 이것도 굉장히 쌉니다. 대략 뭐 4,000원, 5,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모히또 같은 거 한 잔 마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시면 한 잔이 아니라 세 잔, 네 잔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랑카이부터 페낭까지는 제 기억에 한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이동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랑카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페낭에서 그 화교들이 만드는 음식들이 진짜 맛있습니다. 페낭이 여러 차례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여러 해외 매체들에서 맛의 성지로 꼽힌 적이 있거든요. 저도 페낭은 한 20일 정도 있었는데 랑카이가 단점이 뭐냐면 음식이 조금 약해요. 한식집도 가려면 굉장히 멀고 또 비싸고 이런데 페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식이 아니더라도 워낙 맛있는 맛집들이 오래된 맛집들이 많기 때문에 가식도 좋고 그리고 리조트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페낭 자체가. 그래서 한국 분들이 랑카이보다는 페낭을 좀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다리가 이제 육지까지 두 개가 있거든요. 위아래 한국이 예전에 만들어준 건데 그래서 이게 섬이라기보다는 약간 육지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페낭부터 쿠알라룸푸르까지는 한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한 4,000원, 5,000원 정도밖에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고속버스였습니다. 이 나라가 산유국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쌉니다. 그리고 이제 6월로 넘었습니다. 사실 4월 미얀마, 5월 랑카이 페낭, 6월 쿠알라룸푸르는 다 여름이에요. 여름인데 상대적으로 저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시원합니다. 이쪽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좀 더 시원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북반구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더워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레이시아라든가 이제 아래쪽 발리, 인도네시아는 좀 더 시원해집니다. 이게 북반구랑 남반구가 이제 계절이 반대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6월을 제가 쿠알라룸푸르, 그 동선상으로도 북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쿠알라룸푸르로 이제 내려오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쿠알라룸푸르는 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남아 최대 몰도 있고 택시비도 무지하게 저렴해요. 무지하게 저렴하고 끝과 끝까지 택시 타고 가는데 3,000원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호텔도 굉장히 많고 몰들, 마트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일단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 그 쿠알라룸푸르거든요. 이 나라가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 자원부국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원자재 메이저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호텔이라든가 레지던스 이런 것들도 많고 외국인이 많으면 그의 니즈에 부응하는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쿠알라룸푸르는 정말 살기가 괜찮아요. 저도 은퇴 이후에 살만한 곳 중 하나로 생각하는 곳이고 영어가 굉장히 잘 통하는 곳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나라가 쿠알라룸푸르라고 생각하는데 발음도 제일 좋고 미국식 영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기도 굉장히 편한 그런 나라입니다. 일단 이 나라가 말리 쪽이 50%, 인도가 한 20%, 화교가 25%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언어를 이제 써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어떻게 보면 공용어가 된 거죠. 예전에 영국 식민지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7월이 넘어오면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버스 타고 내려오십시오. 말레이시아는
대중교통이 시외 대중교통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고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5,000원, 6,000원 이 정도 수준.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아래 이제 말라카와 조호바루에서 이제 7월 달에 보내십시오. 말라카 조호바루는 호텔 가격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랑카이라든가 페낭도 싼 편인데 말라카는 이제 존커 스트리트 하는 이제 먹거리 먹방 타운 여기가 있고 야시장이 밤마다 열리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화교 음식들이 우리 입맛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매콤한 것도 굉장히 많고 조호바루는 딱히 뭐 할 게 있는 동네는 아닌데 비즈니스 호텔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7월 한 달 동안 말라카랑 조호바루만 있기 좀 그렇다 싶으면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가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싱가포르는 이제 물가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수준이거든요. 1인당 GDP가 7만 5천 불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호바루에서 좀 한숨 쉬고 그 다음에 육로로 해서 싱가포르 한 열흘 정도 계시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7월 달은 말라카, 조호바루 그리고 싱가포르는 이제 옵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5월, 6월, 7월은 말레이시아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지내시기를 딱 추천드립니다. 무비자가 이제 3개월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8월에 됐습니다. 8월은 인도네시아 자바 섬을 추천드립니다. 자카르타부터 쭉 해서 이젠 화산 쪽까지 한번 그 횡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바섬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중에서도 남반구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는 하반기가 될수록 점점점 시원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최대 도시인 자카르타에서 잠깐 며칠 있어 보시고 그 다음에 휴양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반둥 그리고 족자카르타, 말랑 이런 곳들을 한 번씩 쭉 투어를 해보시고 정말 대자연의 엄청난 위력 브로봉 화산은 저는 인생에서 가장 멋있었던 그런 화산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나이 들기 전에 트레킹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여러 곳들은 생각보다 날씨가 서늘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들이 다 고원에 있거든요. 남미랑 좀 비슷한데 고원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위에 고생을 하시진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9월 됐습니다. 9월은 여러분들께 발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가 무비자가 딱 한 달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을 한 40불 정도를 돈을 더 내시고 한 달 연장 비자를 신청하시면 돼요. 한 일주일 안에 나오거든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민국에 따라 다르겠죠. 그거를 받으셔서 발리로 넘어가십시오. 9월에 발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쁩니다. 뭐 늘 이쁜 곳이 발리긴 하지만 남쪽의 꾸타 해변부터 시작해서 우붓까지만 한 달 있어도요 정말 여러분들 시간이 모자르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꾸타 해변에서 한 2주 동안 열심히 서핑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붓 가셔가지고 요가 하셔야죠. 저도 발리에서 요가라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발리에서 한번 해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 요가하는 거랑 정말 차원이 틀립니다. 불어오른 그 미풍과 함께 나무 향기, 꽃향기가 싹 실내로 들어오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욕을 하잖아요. 물론 나는 몸을 엄청 비틀면서 단체 고문을 받잖아요. 하지만 뭔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진짜. 대체로 보면 뭐 유명한 데든 안 유명한 데든 만 원에서 만 2, 3천 원 정도 하거든요. 한 타임 하는데 한 90분 정도? 한 일주일 끊어놓으시고 정말 진정으로 건강해지는 웰빙 라이프를 발리에서 보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가끔씩 발리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요. 자, 이제 10월이었습니다. 동남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발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 이상 쭉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라오스로 가십시오. 라오스는 동남아에서 가장 시원한 곳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남아의 강원도라는 별명을 예전에 한번 붙여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10월에 라오스도 괜찮습니다. 살짝 더울 수 있겠지만 동남아에서는 제일 시원한 곳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내시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날씨가 10월에 있을 거고요. 라오스는 제 생각에는 가장 동남아에서 물가가 저렴한 일단 통신비부터 시작해서 뭐 한 2, 30기가 통신비가 한 달에 한 7, 8천 원도 안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먹거리도 우리 입맛에 굉장히 잘 맞고 비엔티엔에서 시작을 하셔서 방비엔, 루앙프라방 이렇게 고전적인 루트 제가 갔던 루트도 굉장히 좋죠. 근데 그 외에도 정말 갈 곳들이 몇 군데 더 있어요. 여행이라는 게 좀 취향을 타긴 하지만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한 달 동안 세 곳만 다니셔도 충분히 지내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동이 쉽지가 않아요. 워낙 최빈국이기 때문에 이런 육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중국이 이제 깔아준 고속철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편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지 마시고 고속철도를 예약을 하셔가지고 쭉 타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라오스는
루앙프라방을 마지막으로 해서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동안 어딜 가시냐. 11월은 여러분에게 캄보디아를 추천드립니다. 캄보디아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시는 게 앙코르와트잖아요. 백인 여행자들은 일주일에서 2주일 이렇게 길 앙코르와트 있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적어도 600년 넘은 그런 거석들, 이런 작은 성들을 지나가면서 여유로움을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책 보신 분도 계시고. 11월이 그렇게 덥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여름보다는 11월이 덜 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싸기 때문에 지내시는 체류비 적게 드는 곳이죠. 캄보디아가. 그리고 이제 푸놈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정도 있어 봤는데 뭐 딱히 거기가 뭐 유명하게 할 게 있는 동네는 아닌데 여기도 물가가 굉장히 싸요. 그리고 백인 은퇴자들이 많이 살아요. 특히 메콩강 강가에 레지던스들 쭉 있는데 고급도 있고 그냥 평범한 것들도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맥주 같은 거 500ml 피처 같은 거 생맥 같은 거 한 3,000원, 4,000원, 5,000원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내기도 굉장히 좋고 스타벅스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체인들,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프놈펜 같은 경우에는 저녁 밤마다 메콩강 강가에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여름 이제 시원하게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강을 이제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서 맥주라든가 칵테일 같은 거 칵테일도 제 생각에는 6,000원 정도의 모히또 같은 거 한 잔씩 마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면 이제 수영장도 같이 이제 제공이 돼서 수영하면서 모히또 마시는데 딱 6,000원. 그게 벌써 이제 1년 반 전 됐네요. 그게 굉장히 일단 재정적으로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푸놈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뜨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시아누쿠빌인데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카지노를 많이 지어서 유명해진 곳이거든요. 저는 시아누쿠빌을 안 가봤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신대요. 카지노에 이제 뜻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대신 이제 백인 여행자들, 배낭 여행자들이 캄포트라는 곳에 많이 가더라고요. 캄포트. 저는 그쪽에 이제 정보가 없었고 다리가 좀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이동을 못했는데 캄포트도 여러분들 한번 스터디 해보셔서 약간 휴양지 그런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개발이 덜 되고 프놈펜하고 앙코르와트가 지루하신 분들은 그 두 곳 이외에 캄포트도 한번 추천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짠 거는 일단은 우기를 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기면 그것만큼 우울한 게 없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비가 아무리 이제 동남아가 소나기처럼 온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오는 비를 피하기도 쉽지 않을 때도 있고 요즘은 이제 동남아시아가 날씨가 좀 변해서 비가 종일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3, 4씩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기는 피해서 건기에 가자 싶어가지고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라별로 배치를 해놓은 이유는 우기를 피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선을 굉장히 짧게 하기 위해서 대체로 보면 인접국 위주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게 움직이면 비행값이 쭉쭉 올라가거든요. 예전에는 비행값이 좀 쌌지만 지금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뒀고요.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11월, 12월, 1월, 2월. 더 이제 스페시픽하게 들어가게 되면 12월하고 1월이 동남아는 여행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덜 덥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날씨로 스트레스를 적어도 덜 받게 하는 그런 일정으로 짰습니다. 물론 무비자 국가 위주로 짰고요.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적어도 여름에 더운 동남아에 가서 고생하시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